이상한 생각. 뭐 어떤 생각인데? 아줌마랑 연애하는 생각이요. 아줌마를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아줌마가 제발 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알려달라니, 뭘? 여자요. 여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아줌마가 제 첫사랑이 되어주세요. 너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있니? 나중에 나 원망하면 안 돼. 저는 대답 대신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았죠. 떨리는 제 손을 그녀는 부드럽게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제 결심을 읽었는지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그럼. 대신 한 번뿐이야. 그 말을 신호로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네요. 저를 진정한 남자로 만들어준 그녀는 바로 엄마 친구 은옥이 아줌마예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토록 위험하고도 뜨거운 관계에 빠져들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생활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 건 지긋지긋했던 고등학생 시절의 교복을 벗어 던지고 마침내 서울소재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였어요. 더 이상 부모님의 간섭과 학교의 통제 없이 성인으로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해방감이 들었거든요. 그 달콤한 자유에 취해 매일이 축제 같은 나날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또 하나의 거대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정신없이 신입생 환영회를 쫓아다니던 무렵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지방 발령을 받으신 거였거든요. 근무지가 경북 구미에 있는 공장으로 정해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당연히 우리 가족은 모두 구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이제 막 서울 생활에 발을 디딘 저는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판이었어요. 저만 홀로 남아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거든요. 처음에는 당연히 큰 집에서 통학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정해졌죠. 하지만 큰 집의 상황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큰 집에는 연로하신 숙부 내외분만 살고 계셨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숙모께서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하셔서 사촌 누나가 가끔 들러 돌봐드리는 처지였고요. 상황이 이러하니 부모님께서도 차마 저를 그곳에 짐처럼 맡기는 것을 무척이나 걱정하셨죠. 하지만 서울에 달리 저를 받아줄 만한 친척 집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거든요. 부모님들이 거실에 마주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런저런 궁리를 하시던 중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의견을 물으시더라고요. 어머니의 오랜 친구 은옥 아줌마 집에 저를 하숙생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야말로 제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제안이었죠. 아버지께서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장성한 아들, 이 녀석을 맡기는 건 큰 부담을 주는 일이라며 탐탁지 않아 하셨는데요. 어머니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일단 말이라도 꺼내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거실 문틈으로 그 대화를 엿들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지만 애써 담담한 척 제 방으로 돌아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네요. 제발 그 아줌마네 집에 하숙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은옥 아줌마는 사실 우리 가족과 평범한 인연은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서기를 시작한 분이었어요. 이혼 후 아줌마는 대학교 인근에 있는 2층짜리 낡은 주택을 사들여 개조했고 그곳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임대와 하숙을 치며 억척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죠. 슬하에 있던 두 아들은 모두 전 남편이 맡아 키우고 있었으니깐요. 저 역시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그 집에 몇 번 놀러간 기억이 있었거든요. 갈 때마다 아줌마는 유난히 저를 예뻐하며 맛있는 것을 챙겨주셨고 특유의 화통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저를 편안하게 대해주셨고요. 그런 그녀의 집에 하숙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편한 친척 집에 얹혀 사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행운이었죠.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가슴 설레는 일이었어요. 근데 새를 놓는 하숙방은 이미 학생들이 꽉 차서 빈 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쉬워하시면서 그럼 주변에 원룸이라도 알아봐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바로 그때였어요. 수화기 너머로 은옥 아줌마가 또 다른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줌마가 생활하는 1층, 바로 당신이 거주하는 공간에 함께 지내는 건 어떻겠냐는 거였죠.
마침 쓰지 않는 작은 방이 하나 빈다면서요. 부모님께서는 처음엔 너무 큰 신세라며 망설이셨지만 아줌마가 워낙 괜찮다고 저처럼 착하고 반듯한 애라면 자기 아들 같아서 얼마든지 괜찮다고 해주셨어요. 결국 아줌마는 흔쾌히 오케이 하셨고 부모님도 감사히 받아들이셨죠. 그렇게 저는 은옥 아줌마와 단순한 하숙이 아닌 거의 동거에 가까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중간고사를 막 끝낸 해방감에 동기들과 밤늦도록 술을 마셨고 흠뻑 젖은 생쥐꼴로 자정이 다 되어서야 하숙집 대문 앞에 도착했거든요. 다른 하숙생들은 모두 주말을 맞아 본가로 내려가거나 친구 집에서 외박을 하는 날이라 2층짜리 주택에는 저와 아줌마 단둘뿐이라는 사실이 제 심장을 더욱 세차게 뛰게 만들었거든요. 비에 젖은 몸으로 현관문을 여니까 거실에서 은은한 스탠드, 불빛 아래 책을 읽고 있던 아줌마가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어머, 진철아. 이게 무슨 꼴이야. 우산도 없이 다녔어? 그녀는 혀를 차며 수건을 들고 달려왔어요. 제 머리카락에 물기를 닦아주는 그녀의 손길은 참 다정했는데 가까워진 거리만큼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부드러운 비누 향기와 은은한 채취는 제 술기운을 더욱 아찔하게 만들었죠. 그녀는 얇은 면으로 된 반바지와 몸에 살짝 붙는 티셔츠 차림이었는데 젖은 제 옷이 스칠 때마다 드러나는 몸의 곡선이 제 숨을 먹게 하더군요. 그녀의 손길이 제 목덜미를 스칠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네요. 그 미세한 움직임을 느꼈는지 그녀의 손길이 순간 멈칫하더라고요. 감기 걸리겠다. 얼른 씻고 나와. 내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끓여줄게. 어색해진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듯 그녀는 서둘러 말하고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향했죠. 뜨거운 물줄기 아래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향기와 부드러운 손길로 가득 차 있었으니깐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아줌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저는 편한 반바지 차림으로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창밖에 빗소리만이 가득한 고요한 거실, 단둘이 마주 앉은 농밀한 분위기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아줌마는 제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너도 이제 다 컸네. 남자 냄새가 물씬 난다. 그 말은 마치 금지된 문을 여는 주문과도 같았어요. 술기운과 주체할 수 없는 젊은 혈기가 뒤섞여 저는 대담한 말을 내뱉고 말았네요. 아줌마는 여자 냄새가 나요. 아주 좋은 냄새요. 제 말에 아줌마의 눈빛이 순간 깊어졌어요. 그녀는 잠시 저를 꿰뚫어 보듯 바라보더니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장난기 섞인 그러나 무언가를 시험하는 듯한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어쭈 술김에 못하는 말이 없네. 그래서 그 좋은 냄새나는 아줌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어? 그녀의 도발적인 질문에 저는 오히려 용기를 얻었거든요. 저는 술기운이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고 제 밑바닥에 진심을 꺼내 보이기로 결심했죠. 아줌마, 사실은 저 여자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정말이야? 너처럼 키도 크고 훤칠한 녀석이? 아줌마의 눈이 놀라움으로 동그래졌어요. 네,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아줌마를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오더군요. 이상한 생각? 뭐, 어떤 생각인데?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어요.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제 깊은 곳에 욕망을 끄집어내려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거든요. 아줌마랑 연애하는 생각이요. 아줌마를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이내 옅은 한숨을 내쉬며 애써 어른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쓰더군요. 풋, 그럴 수 있지. 한창 때인데 술 마시면 더 그런 생각 들고. 아니요, 술 때문이 아니에요. 전 안 괜찮아요. 미치겠단 말이에요. 뭐, 학교에 예쁘고 어린 애들 널렸을 텐데 왜 하필 이 늙은 아줌마야? 저도 모르겠어요. 아줌마가 제발 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네요.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되묻더군요. 알려달라니. 뭘? 여자요. 여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아줌마가 제 첫사랑이 되어주세요. 그 순간 거실의 모든 공기가 멎는 듯했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제 앞에 서서 제 뺨에 부드럽게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지만 그 어떤 여학생보다도 고혹적인 얼굴이었거든요. 너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있니? 나중에 나 원망하면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고 그 눈빛은 마지막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았죠. 떨리는 제 손을 그녀는 부드럽게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제 결심을 읽었는지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그럼. 대신 한 번뿐이야. 그건 약속이자 경고였어요. 저는 홀린 듯 대답했네요. 네. 그녀는 마지막으로 확인하듯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속삭였어요.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나지막이 속삭이는 그녀의 입술이 너무나도 매혹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가 먼저 허리를 숙여 제 입술을 덮쳐왔네요. 여기서 말고 내 방으로 가자.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급하고 서툰 첫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제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괜찮아, 잘했어라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쏟아지는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저는 아줌마의 품에서 몇 번이고 서툰 사랑을 나누었고 비로소 소년의 껍질을 벗고 완전한 남자로 다시 태어났네요. 신입생의 하루는 상상 이상으로 바빴어요. 과 환영회, 동아리 환영회, 개강 파티, MT, 서클 활동까지 매일같이 이어지는 술자리와 행사들로 인해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되어 잠들기 바빴거든요. 사실 그날 이후 아줌마 생각이 정말 많이 났지만 이번 한 번뿐이야라는 그녀의 약속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괜히 둘 사이가 어색해질까봐 일부러 더 바쁜 척하며 그녀를 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술판으로 귀가 시간이 늦어지자 아줌마의 시선도 점점 곱지 않아졌죠. 그날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동문회 모임이 파하고 시계를 보니 어느덧 새벽 12시가 훌쩍 넘어 있었거든요. 신입생 막내라는 이유로 선배들이 돌리는 술잔을 하나도 거절하지 못하고 깡그리 받아 마셨고 그분들이 모두 택시에 오르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죠. 이제 갓술을 배우기 시작한 때라 선배들 앞에서는 군기가 바짝 들어 겁없이 받아 마셨지만 젊음만으로 그 독한 술 기운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았네요. 알딸딸하게 취한 정신에도 늦게 들어가는 것이 죄송스러워 초인종을 누를까 아니면 담을 넘을까 대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대문 안쪽에서 아줌마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어요. 진철이니? 일찍 좀 들어오지. 어김없는 잔소리와 함께 아줌마가 대문을 열어주셨죠. 마당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아직 여름이라기엔 쌀쌀한 봄날 밤. 아줌마는 차가운 밤 기운을 피하려는 듯 어깨에 얇은 가디건 하나를 걸치고 계셨어요. 잠깐 부엌에 물이라도 마시러 나온 차림이었다면 굳이 가디건까지 챙겨 입지는 않았을 테니깐요. 그 순간 갑자기 왈칵 미안한 마음이 솟구쳐 올랐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아줌마의 옷차림은 혈기왕성한 20살 대학생이 정면으로 마주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찔했거든요.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얇은 원피스 란제리 차림 위에 가디건 하나만을 달랑 걸친 모습이라니. 혹시 나를 유혹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이 상태로 멀쩡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서로 민망해서 얼굴도 못 쳐다볼 것 같았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렸네요. 일부러 몸을 휘청거리며 술이 훨씬 더 많이 취한 척 연기를 시작했죠. 혀도 반쯤 꼬부라진 소리를 내뱉었고요. 죄송합니다. 나의 혀 꼬부라진 소리에 아줌마는 제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취한 것으로 판단했는지 황급히 제게 다가와 팔을 잡고 부축해 주셨어요. 그러고는 아예 제 팔을 자신의 여린 어깨 위에 걸치게 하고는 온몸으로 제 무게를 지탱하며 부축을 해주셨죠. 바로 그때 아줌마가 제 귓가에 서운함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너 요즘 나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아. 아줌마 서운해. 아니에요. 무슨 소리세요? 정말? 근데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 집에서도 마주치질 않잖아. 아줌마의 부드러운 몸이 제 옆구리에 밀착되는 순간 잊고 있던 뜨거운 감각이 온몸을 타고 번져나갔어요. 방에 도착하자마자 아줌마는 저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혔어요. 아이고, 이 왼수.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걱정스러운 잔소리를 하면서도 손길은 더없이 다정했죠. 헝클어진 제 머리를 쓸어 넘겨주고 답답해 보이는 재킷을 벗겨주려 손을 뻗었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제 목덜미에 닿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네요. 술 취한 연기를 집어던지고 휙 하고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거든요. 놀란 아줌마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술 기운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욕망으로 번뜩이는 제 눈과 마주치자 그녀는 순간 숨을 멈췄죠. 너, 안 취했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목을 잡아 끄는 것으로 마음을 표현했죠. 힘없이 제게 이끌려온 아줌마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고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게, 죄송해요. 요즘 제가 너무했죠. 제 진심 어린 사과에 아줌마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더라고요. 알면 됐어. 대학 가서 예쁜 애들 만나 노느라 이 늙은 아줌마는 까맣게 잊은 줄 알았지. 그 말에는 서운함과 함께 여자의 질투가 짙게 배어 있었어요. 철없던 시절에는 미처 몰랐던 그녀의 여자로서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고요. 아니에요. 캠퍼스에 아무리 예쁜 애들이 많아도 아줌마 같지는 않아요. 아무도 아줌마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아줌마 보면 또 부탁하고 떼쓸까 봐서요. 제 말에 아줌마의 표정이 순식간에 누그러졌어요. 나를 피했던 이유가 그거였어? 네, 아줌마가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날, 그녀는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진철이 귀엽네. 그러고는 제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는 숨결이 느껴질 만큼 나지막이 속삭였죠. 왜? 또 아줌마랑 하고 싶어? 당연하죠. 제 첫 여자인걸요. 진철이 첫 여자 듣기 좋다. 그 말. 아줌마는 제 뺨에 살짝 입을 맞추고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럼 오늘도 같이 있을래? 그날 밤 우리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을 나누었네요. 급하게 욕망을 채우기 바빴던 첫 번째와는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어요. 더 이상 저는 밤늦게 술에 절어 들어오는 하숙생이 아니었고 아줌마는 잔소리만 늘어놓는 집주인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공유한 연인이 되었죠. 저는 일부러 오전 강의가 없는 날을 만들어 그녀와 함께 늦잠을 자고 뒹굴거리며 아침을 맞았고요. 아줌마는 제 밥을 챙겨주면서 은근슬쩍 제 허벅지를 쓸어만지며 유혹의 눈빛을 보내곤 했죠. 그러면 저는 설거지를 하는 그녀의 뒤에서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고 목덜미에 입을 맞추는 것으로 화답했네요. 우리의 미래는 때로는 거실 소파에서, 때로는 욕실에서, 때로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대낮의 안방에서 은밀하고 뜨겁게 이루어졌거든요. 아줌마의 잔소리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변했고요. 오늘은 어떤 예쁜 여학생이랑 술 마실 거야? 라며 짐짓 토라진 척 묻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그러면 저는 대답했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아줌마랑 마셔야죠. 저 역시 변했죠. 의미 없는 술자리를 줄이고 일찍 귀가하는 날이 늘어났거든요. 친구들은 제가 연애라도 하냐며 놀려댔지만 저는 그저 웃어넘길 뿐이었어요. 그들이 상상하는 풋풋한 캠퍼스 커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깊고 농염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으니깐요. 우리의 위험한 동거는 그렇게 하루하루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어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짊어져야 할 국방의 의무가 제게도 찾아왔어요. 영장이 날아온 날 아줌마는 종일 아무 말 없이 굳은 얼굴로 집안일만 하더라고요. 저녁 식탁에서 다른 하숙생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입대를 아쉬워하는 동안 그녀는 묵묵히 밥을 먹는 제 얼굴만 쳐다보고만 있었죠.
그날 밤 제 방으로 찾아온 그녀는 말없이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흐느꼈어요.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제 맨 어깨 위로 뚝뚝 떨어졌고요. 그것은 단순한 아쉬움의 눈물이 아니었거든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관계, 미래를 약속할 수 없는 사이이기에 인연이라는 물리적 단절이 우리에게 영원한 이별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감의 표현이었거든요. 논산 훈련소로 향하는 날, 그녀는 다른 가족들 틈에 섞여 배웅을 나오진 못했어요. 그저 집을 나서기 전 아무도 보지 않는 현관에서 제 손을 꽉 잡으며 몸 건강히 기다릴게라는 한마디를 속삭여 주었을 뿐이었죠. 그 짧은 한마디가 앞으로 겪게 될 길고 혹독한 군 생활을 버티게 해줄 유일한 힘이 될 거라고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네요. 고된 훈련과 선임들의 군기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저를 버티게 한 건 그녀가 빼곡하게 써서 보내주는 편지였거든요. 다른 동기들이 풋풋한 여자친구의 아기자기한 편지를 자랑할 때 저는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보내온 듯한 따뜻하고 살뜰한 걱정이 담긴 그녀의 편지를 남몰래 읽으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죠. 그녀는 편지지에 늘 자신이 쓰던 향수를 살짝 뿌려 보내주었고요. 그 향기를 맡을 때면 삭막한 내무반이 순식간에 그녀와 함께 뒹굴던 포근한 침실로 변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어요. 첫 휴가를 나왔을 때 저는 부모님이 계신 구미로 내려가기 전 서울의 그녀에게 먼저 달려갔죠. 어색한 군복 차림의 저를 본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품에 안더라고요. 몇 달 만에 마주한 그녀는 어딘가 조금 수척해 보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그동안의 그리움을 모두 쏟아내듯 서로를 탐했네요. 그녀는 정말 약속처럼 마치 서방님을 기다리는 아내처럼 꿋꿋하게 제자리를 지키며 저를 기다려 주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길고 길었던 군 생활이 끝나고 저는 다시 그녀의 곁으로 우리의 비밀스러운 보금자리로 돌아왔고요. 복학 후 우리의 관계는 이전보다 한층 더 안정되고 깊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철없는 20살의 신입생이 아니었고요. 그녀 역시 저를 마냥 어린애로만 대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동반자이자 연인이었죠. 어느덧 그녀와 제가 한 지붕 아래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한 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제 20대의 가장 빛나고 뜨거웠던 청춘은 오롯이 그녀로 가득 채워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행복에도 서서히 끝을 알리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졸업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취업 준비를 위해 도서관과 학원을 오가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졸업은 단순한 학업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 온전한 사회인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 말은 곧 우리의 관계가 끝을 맺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으니깐요. 그녀 역시 제 앞길을 막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을 거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이 정해진 시한부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어느 날 밤 나란히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그녀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나지막이 묻더라고요. 졸업하면 바로 취직할 거지? 아마도요. 좋은데 취직해서 예쁜 아가씨 만나서 결혼도 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차마 대답할 수가 없어서 그녀를 그저 꽉 끌어안았죠. 우리의 침묵 속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소용돌이쳤거든요. 헤어지지 말자고 매달리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과 그녀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싸웠거든요. 그녀는 제게 첫 여자였고 사랑을 가르쳐준 스승이었으며 때로는 지친 저를 다독여준 어머니 같은 존재였어요. 제 서투르고 미숙했던 청춘을 온몸으로 받아주고 더 큰 남자로 성장시켜준 사람이 바로 그녀였거든요. 그런 그녀와의 이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였죠. 책상 위에 놓인 졸업앨범 신청서와 기업들의 채용 공고문들이 마치 우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문처럼 느껴지더군요. 아침마다 제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오늘도 힘내라고 속삭여주는 그녀의 얼굴에서 저는 이제 애써 웃음 짓는 슬픔을 잃게 됐어요. 우리가 함께 웃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던 이 집의 모든 공간들이 이제 곧 아픈 추억의 장소로 변하겠죠.
이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의 5년이라는 아름답고도 위태로웠던 시간을 집어삼키기 위해 서서히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곧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연인에서 그저 아는 아줌마와 한때 하숙했던 학생이라는 아득히 먼 사이로 돌아가야만 하는 거였죠. 우리의 마지막 계절이 소리 없이 너무나도 아프게 깊어가고 있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